사실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말 없는 렌즈만을 바라보면서 혼자 독백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순간순간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벙찌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점차 나아지겠죠. 제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식 영문법의 두 얼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목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저는 제 자랑 같지만 비상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악마의 법칙을 찢어라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엑기스만을 뽑아서 살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영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He bought a BTS concert ticket to give her. 뭐 이렇게 발음해도 되겠죠? He bought a BTS concert ticket to give her. 제 발음이 훌륭하진 않습니다. 뭐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섞여 있고요. 그러나 원어민이 알아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 당장 to give 어떤 용법일까? 이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부사조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것일까? 아니면 형용사조 용법, 뭐뭐 할, 뭐뭐 하는 이것일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봤더니 이런 비슷한 문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사조용법이든 형사조용법이든 다 된다. 그는 BTS 공연 티켓을 샀다. 그녀에게 주기 위해. 되지요. 그는 BTS 공연 티켓을 샀다. 그녀에게 주려는. 그녀에게 줄. 이 말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용법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의 흐름에서 의미를 추측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장 이해, 해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문법 지식, 학문적인 문법 지식을 자랑하는 양 용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문을 보죠. She went to a bookstore to buy a detective novel. 여기서도 to buy 그 용법이 궁금하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서점에 갔다. 추리소설 한 권을 사려고, 사기 위해. 이른바 부사조용법의 목적이죠. 부사조용법 중에 가장 많이 해석되는 그런 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이것을 그녀는 서점에 갔다. 한 추리소설을 사려는 또는 한 권의 추리소설을 살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시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서점에 간 이유가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장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용법을 따지는 수업, 물론 저의 28년 경력에서 20년간 또는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지만 사실 지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 플러스 동사원형의 용법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죠. 얘들아, 투부정사의 9가지 해석 방식 알고 있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조용법, 뭐뭐 하는 것. 형용사조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부사조용법, 7가지.
인조 목걸이 양보하는 사람은 정이 많다. 이렇게 외우면 쉽죠. 인, 원인, 뭐뭐 해서, 조, 조건, 뭐뭐라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걸, 결과, 뭐뭐 했다,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양보, 뭐뭐 할지라도, 마지막 정도, 뭐뭐 하기에. 저는 이 9가지 해석 방식을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수업 시간에 외우게 시키고 또 백지를 줘서 실시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쌈박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식의 가르침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법 지식 자랑 같습니다. 아이들은 문법학자가 아닙니다. 용법을 일일이 따질 이유도 없고요. 그냥 문장을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이해하면 됩니다. 편하게, 가급적 쉽게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뭐 다들 아시죠?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완료, just나 already와 주로 쓰이며 뭐뭐 했다. 계속, for나 since와 같이 쓰이며 뭐뭐 해왔다. 결과, have lost, have gone to 라는 표현이 나오며 뭐뭐 했다. 경험, never, before 이런 표현과 주로 쓰이며 뭐뭐 한 적이 있다. 너무나도 유명한, 다들 알고 있는 용법이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이런 용법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하나 어떤 용법인지 따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일까요? 문장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seen the picture before. 자, 여기서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용법일까요? 네, 그렇죠. 경험이라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또 하나의 예문을 볼까요? I have stayed at this hotel for 3 days. 여기서 현재 완료 용법은 무엇일까요? 네. 계속이라는 거죠. 나는 이 호텔에 머물러 왔다. 3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며 공부해 왔습니다. 이렇게 용법을 따지는 것이 좋은가요? 그럴듯한가요? 멋져 보이나요? 현재 완료는 그 개념을 알면 됩니다.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우리말에 딱 떨어지는 해석 방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어떤 혼동이 오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뭐뭐한 상태이다. 이 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문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나는 이전에 그 사진을 본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3일 동안 이 호텔에 머물러 온 상태이다. 되지요? 그러니까 용법을 따지면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문장은 가급적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일본식 영문법의 두 얼굴. 물론 일본식 영문법은 뭔가 깊이가 있고 체계적이고 정교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한번 봅시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3년 내내, 아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해 왔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막상 그들의 영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독해를 잘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글로 적어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말이죠. 안 됩니다. 물론 상위권 잘하는 학생들이야 되지요. 그러나 80%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시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들이 이제까지 쏟았던 에너지와 시간은 다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식 영문법, 학문적이고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이런 일본식 영문법의 늪에서 긴 시간을 허우적거리다가 지금 이 상태로 온 것이라고.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일본식 영문법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복잡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 첫 영상에서 말했지만 일본식 영문법은 100년 전에 서양의 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어라는 낯선 언어를 자기 나라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생각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을 영어 교육 가르치기에는 너무 힘들다. 따라서 똑똑한 엘리트들에게 제대로 된 영문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어 지식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한 것을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보면 된다. 그들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쉽게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에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영문법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떤 비서나 하인이 돼야지 깡패가 돼서 지배하고 억압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영문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28년에 제 영어 가르치는 외길에서 20년 넘게 이 일본식 영문법을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6, 7년 전에 그 문제점을 깨닫고 나서 과감하게 제 안에서 비워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영문법책 한 권이 통째로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진정한 영어 교육이 아니고 진정한 문법 교육도 아니고 뭔가 아이들의 영어에 발목을 잡는 애들이 영어를 말하고 독해하고 쓰는데 어쩌면 족쇄가 돼버린 70년 동안 족쇄를 채워온 그런 영문법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솔직히 묻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영문법, 그런 영문법 교육 방식이 정말 좋습니까? 정말 괜찮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고 공부해왔고 외워왔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복잡한 영문법 공부를 하다 보니 문법 문제도 그렇게 학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즐겨내고 또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문법 공부를 하게 되고 악순환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